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어문TV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어의 소리에는 음향, 음성, 음운 셋이 있는데 이 중에 음향은 실제 말소리는 아닙니다. 말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음성과 음운이죠. 자, 근데 첫째 음향, 사운드는 사물의 진동에 의하여 생기는 물리적인 소리. 예를 들어 바람소리, 물소리, 천둥소리, 동물이 내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웃음소리, 각종 기계가 내는 소리 등 말소리가 아닌 모든 자연의 소리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나열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는 끝이 없고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어쨌든 저절로 나오는 소리, 이것이 음향이고, 두 번째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하여 나오는 목소리, 실제로 발음되는 다양한 구체적 물리적인 소리. 예를 들어 사람의 말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내는 말소리는 모두 음성이고, 그 다음에 음운은 그 사람이 내는 말소리가 아니라 말에서처럼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성의 추상적 개념적인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음성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소리인데, 말소리, 음성은 수없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낼 때마다 다르지만, 이 음운은 그런 음성을 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일단 머릿속에, 생각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약속된 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적인 소리 단위라고 했습니다. 실제 나오는 말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 속에 약속되어 있는 소리가 음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 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 발음할 때는 기역소리, 앞에 나는 기역소리, 뒤에 나는 기역소리가 다르죠. 앞에 나는 기역소리는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안울림소리. 그 뒤에 나오는 기역소리는 유성음, 울림소리입니다. 이 안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또 뒤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에 나오는 기역소리는 울리지 않고 뒤에 나오는 기역소리는 울린다. 그래서 소리는 두 개지만, 음성은 두 개지만 그러나 같은 음운입니다. 하나의 음운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음성과 음운이 구별됩니다. 밑에 참고표에 써놓았는데, 자음을 다루는 데에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자음에서 유성음, 무성음 이런 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흔히 음소라는 말도 쓰는데 이 말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음성학이나 음운학을 전공하는, 전문으로 하는 학계에서 쓰는 말인데, 일상생활에서는, 일반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음소라는 말이 나오면 음운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의 소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자음과 모음이며,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이룹니다. 자, 기역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 그리고 기역 자음, 이렇게 셋이 합쳐서, 그러니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받침이 합해서 각이라는 음절, 소리마디를 이룹니다. 물론 이때 첫 소리를 초성, 가운데 소리를 중성, 끝소리는 종성이라고 합니다만, 이건 한자어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끝소리는 종성과 말음으로 나뉘는데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끝소리인데도 종성 끝소리가 있고 말음 끝소리가 있습니다. 그 종성은 한 음절의 끝소리입니다. 그리고 말음은 한 단어의 끝소리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밑에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성은 한 단어지요. 각성이라는 단어에서 종성은 기역과 이역입니다.
그러나 말음은 이형 하나입니다. 왜 기역과 이형이 종성이냐? 각과 성, 음절이 두 개니까 종성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말음은 맨 끝에 있는 이형, 하나인 것은 각성이라는 단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어로 보면은 각과 성으로 나눌 수가 없죠. 음절은 각과 성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어는 각성입니다. 그래서 종성과 말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끝소리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말하는 종성과 말음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구별이 되죠. 근데 순수한 우리말로 끝소리 하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필요하긴 하죠.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음운과 음성의 다른 점. 자, 음운은 뭐냐? 음은 논의 기본 단위고 음성은 음성학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음운론, 음성학 학문적으로 말할 때 쓰는 건데 참고로 아시고,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가장 작은 말소리의 단위, 보편적인 소리다, 말소리다. 이거는 보편적인 말소리라는 말은 일반적인 말소리, 특수한 그런 말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말소리다. 근데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하여 다양하게 나오는 구체적인 말소리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도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니까 구체적인 말소리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음운은 비슷한 소리들, 음성군이라고 한자어로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같은 소리값, 음가라고 말합니다. 음가로 같은 소리값으로 인정하는 추상적 관념적인 소리다. 근데 음성은 발화자, 말을 뱉어내는 사람에 따라 그때의 감정에 따라 실제 발음도 다르게 들리는 물리적 개별적인 소리다. 그 다음에 음운은 말의 뜻을 좌우하는 어휘의 구별을 보이는 소리입니다. 어휘는 말뜻이죠. 그런데 음성은 말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발음 현상만으로 나타나는 소리다. 그런데 음운은 일정한 언어 음운 체계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소리고, 음성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와도 관계없는 일반적인 사람이 내는 말소리다. 이렇게 구별됩니다. 자, 음운과 음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나온 발음기관 단면도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숫자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 숫자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1번 코안, 비강이라고, 한자어로도 비강이라고 하죠. 자, 뒤에 또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는 일단 생략하고 순우리말고 한자어만 읽어보겠습니다. 2번은 입술 순자죠. 그 보통 입구자, 입술 순자, 구순이라고도 합니다. 3번은 치아라고 하죠. 치. 그 다음에 4번은 윗잇몸, 치조라고 합니다. 5번은 경국의 센입천장, 순우리말로 센입천장. 6번은 연국의 순우리말로 여린입천장. 그 다음에 7번은 목적, 한자어로 국외수. 8번은 혀끝, 한자어로 설단. 9번은 혓바닥, 중설. 10번은 혀뒤, 후설. 11번은 혀뿌리, 설근이라고 합니다. 12번은 후두개, 순수한 우리말로 울대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번은 목청, 성대. 14번은 기관. 이 기관은 발음기관, 소화기관 할 때 기관과 한자가 다르고 또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기관은 공기가 흘러나오는 대롱이다 하는 뜻이죠. 공기가 나오는 관이다 하는 뜻이고, 15번은 식도입니다. 식도. 여기 참고사항은 1번 목젖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입 안으로나 코 안으로 흐르게 하는 작용을 한다. 목젖 자체를 떨어서 내는 소리도 있다. 이건 프랑스 말에서 있는 거니까. 2번 구개는, 입천장은 입천장 앞의 딱딱한 부위를 경구개, 그 뒤에 연한 부위를 연구개라고 합니다.
앞에 설명했습니다. 3번 후두개, 즉 울대막에 음식물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국제음성기호, 만국음성기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표는 앞으로 음성을 구별하는 이 말소리, 음성과 음운 이걸 여러 가지 구별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교부 고시 제18-11호 1986년 1월 7일 고시한 이 음성기호의 2장에 따른 국제음성기호의 한글 대조표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표는 앞으로 그때그때 음문을 이야기할 때 이걸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